오늘 할 거는 떡갈비입니다. 떡갈비는 갈비를 다져서 떡처럼 만들었다 해서 떡갈비를 해요. 그래서 재료는 갈비살하고 그 다음에 너무 퍽퍽할까봐 돼지고기를 약간 섞어줍니다. 그 다음에 그 안에다가는 버섯, 새송이 버섯도 좋고 표고버섯도 좋고 어떤 버섯이든 괜찮아요. 버섯하고 양파하고 볶아서 좀 섞어줄 겁니다. 우선은 안에 섞어줄 도마가 깨끗할 때 양파를 먼저 좀 잘게 썰어줘요. 그래서 볶아줄 겁니다. 수분을 좀 날려주고 물이 너무 많으면 떡갈비 속에 있는 채소가 익을 때 떡갈비가 깨질 수 있어요. 그래서 따로 재료를 넣어주실 때는 볶아서 익히고 수분을 좀 날려준 다음에 섞어주시면 돼요. 요즘 한정식당 이런 데서 나오는 떡갈비 같은 경우는 굉장히 특색 있는 재료들을 많이 넣는데 우엉이라든지 연근 같은 뿌리 채소들도 좀 많이 이용을 하고요. 또 어떤 데는 찰떡, 찹쌀떡을 좀 썰어가지고 집어 넣어주는 경우도 있어요. 먹다가 쫀득쫀득한 그런 식감을 가질 수 있게 떡갈비를 만드는데 떡갈비는 사실은 궁중 음식이죠. 갈비 저 뼈를 잡고 뜯어먹는 왕은 사실 그렇게 드시질 않았더라고요. 보니까 기록에 보면 대부분 되게 먹기 편안하게 음식을 다시 조리해요. 그래서 갈비를 살을 다 다져가지고 갈비 뼈에다가 다시 갈비 모양으로 얹혀서 구워내는 거예요. 그래서 맛은 갈비인데 먹기는 편안한 형태. 뭐 이런 것들이 대부분 궁중 음식이 갖는 특징입니다. 재밌는 재료 중에 또 어떤 거 있냐면 봉총찜이라고 하는 거 있는데 봉총찜은 꿩이에요. 꿩조림이거든요. 꿩 다리 조림인데 굉장히 쫄깃쫄깃하거든요. 꿩은. 근데 걔네들을 다 다져가지고 그 다리에다가 그대로 또 붙여요. 그리고 꿩의 껍질로 마치 살을 다지지 않았던 것처럼 입혀가지고 구워내는 거예요. 그게 이제 궁중 음식에서 나오는 형태의 찜입니다. 제가 지금 양파하고 버섯을 잘게 다지고 있어요. 근데 고기 같은 경우도 너무 곱게 다지면 모양은 예쁜데 식감은 좀 떨어지고요. 그래서 이제 믹서기나 이런 분쇄기에다 다지지 않는 이유는 고기의 식감을 좀 살리기 위해서 좀 굵게 다져서 쓰는 경우도 있어요. 모양을 위주로 하면 곱게 다지시면 되고요. 고기 같은 경우도. 그 다음에 식감을 생각하시면 뭘 조금 덜 다지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떡갈비 안에다 들어갈 버섯하고 양파하고 볶겠습니다. 볶아서 섞지 말고 이제 양파는 훨씬 수분이 많이 나오니까 양파 먼저 볶아서 한 김 식히시고 팬에다가 볶아주겠습니다. 지금 돼지고기는 다진 거를 제가 가져왔고요. 이제 좀 부드럽게 드시기 위해서는 기름기가 있는 삼겹살 부위를 다져서 쓰기도 해요. 이제 갈비살 쓸 때 갈비가 근육질도 있고 뭐 지방도 좀 있고 하니까 이걸 좀 더 부드럽게 먹기 위해서는 한 20%, 20-30% 비율 정도로만 돼지고기를 좀 섞어주면 맛이 좋습니다. 팬을 달구고 기름을 살짝 두른 다음에 양파 먼저 고기에 밑간을 할 거로 여기서 이제 간을 너무 많이 하면 수분이 막 나오긴 하는데 살짝만 밑간을 할 수도 있습니다. 소금으로 한 꼬집. 떡갈비를 내는 방식이 저 뼈가 많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뼈로 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왜 떡볶이 떡 같은 떡에다가 붙여서 굽기도 하고, 또는 새송이 버섯을 뼈 기둥처럼 만들어가지고 붙여서 굽기도 하는데, 그거는 뭐 정해진 건 아니에요. 근데 워낙에 이제 뼈에다가 붙여가지고 붙여내는 형태로 보여드릴 거예요. 양파를 볶다 보면 달큰한 향이 나오죠. 익으면 양파 여러 가지 맛이 나는데 익으면 훨씬 단맛이 달라가지고 목적은 익히고 수분을 없애주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넓게 펼쳐서 그 다음에 약간 색이 나도 괜찮습니다. 하얗게 아니어도 괜찮아요. 시간이 있다 그러면 조금 더 볶으셔도 괜찮고요. 저는 이 정도만 볶아가지고 식혀서 고기 반죽 센 데다가 하겠습니다. 이제 이런 걸 볶았을 때 주의할 사항은요. 이렇게 뜨거울 때 뭉쳐 놓으시면 어때요? 물이 생겨요. 그래서 넓게 펼치셔야 돼요. 자, 우선 제가 이렇게 마찬가지로 이거는 버섯은 종류는 사실 크게 관계가 없어요. 지금 저는 생표고 버섯이 있어서 생표고 버섯을 썼는데 새송이를 쓰셔도 되고 또 마른 표고를 불렸다가 쓰셔도 괜찮아요. 버섯의 풍미랑 식감이 이제 고기랑 잘 어우러져서 떡갈비 맛을 좀 더 깊이 내주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처음에 이제 수분이 올라올 거예요. 수분이 올라왔다가 좀 마를 때까지 말한 것처럼 얘를 이렇게 볶아놓은 애를 이렇게 펼쳐놓는 거예요. 빨리 식을 수 있도록. 이제 그러면 훨씬 물기가 안 생기고 좋아요. 볶으면 양이 줄어들죠. 그래서 부재료를 섞는 비율을 너무 많이 섞으시면 고기를 치댈 때 깨질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생각을 하시고 서로 움직이는 정도만 이렇게 볶아주세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접시로 가져와서 펼쳐서 식히겠습니다. 이제 그러고 나면 고기를 손질해야겠죠, 그죠? 자, 이렇게. 식혀놓겠습니다. 자, 갈비살만 다지면 되는데 여기 보시면 막이 있어요. 네, 이 막은 질기니까 잘 걷어내세요. 갈비의 가격이 사실은 얼마큼 손질되느냐에 따라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갈비 막을 칼을 이용하셔서 살점을 빼지 말고 이렇게 꺾어내시고 그리고 다질 겁니다. 그리고는요, 뼈를 쓸 거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뼈는요, 물에다가 좀 삶아내요. 왜냐면은 뼈 안쪽에 피가 묻어져 있어요. 안에 배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구워서는 걔가 깨끗하게 쓸 수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뼈를 쓰시겠다, 떡갈비에.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니까 대회 같은 데 나갈 때 한식에서는 떡갈비를 많이 활용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도 감독을 가보면은, 대회 심사를 가보면은 그 뼈를 생뼈를 그냥 쓰는 거예요. 감점이에요. 네. 거기다가 고기를 붙여가지고 쓴다. 그럼 위생이 안 된 거예요. 이 뼈를 그래서 반드시 한번 삶아서 그 근막이랑 그런 부분들을 깨끗하게 손질한 뒤에 쓰셔야 돼요. 음식으로 완성하는 애를 쓸 때는 이렇게 안에 있는 기름은 쓸 거고요. 이 겉에 있는 근막만 이렇게 걷어주시고 이런 건 사실 고기니까 아깝잖아요, 그죠? 이런 거 다 쫄깃쫄깃한 부분이 될 거니까 이런 데도 다 이렇게 훑어줘요. 그리고 뭐냐면 여기다가 바로 붙이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얘를 끓여가지고 익혀서 뼈를 손질해야 돼요. 자, 이것도 보시면 막을 걷어주시고 이거 얇게 피면 이제 갈비 구이가 되는 거죠. 그죠? 제가 어차피 포를 다질 거니까 만약에 얘를 갈비 구이로 쓰겠다 그러면은 이렇게 손질하시는 거죠. 이렇게 포 뜨시고 여기서 또 떨어지지 않게 이렇게 포를 뜨시면 갈비 구이가 구이용으로 나오겠죠. 이제 여러분은 마구 다질 거니까 사실 이럴 필요 없지만 만약에 갈비 구이를 손질한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갈비를 손질하시면 돼요. 이렇게 근막 제거하시고 여기 있는 뼈까지 잘 걷어내셔서 다질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덜 다지면 고기의 식감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많이 다지면 모양이 예쁠 거예요. 장단점이 다 있다 그랬어요. 자, 요거를 어떻게 하라 그랬냐면 삶으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냥 냄비에 놓고 그냥 끓일 거예요. 자, 여기 보세요. 이렇게 깨끗하게 씻어가지고 물을 담갔어요. 그래서 끓여요. 갈비살을 다질게요. 기름이 너무 싫으면 제거하셔도 되는데 사실은
이런 갈비 안에 있는 기름은 고소한 맛이 나니까요. 모양은 좀 깨지겠지만 많이 걷어내지 않고 사용하겠습니다. 제가 분쇄기를 사용하지 않는 이유는 고기에 식감을 주기 위해서요. 그래서 막 곱게 다지지 않고 이 정도만 전 쓸 거예요. 모양이 좀 떡갈비의 모양이 매끈하지 않더라도 드실 때 갈비의 식감이 살아있게. 우리나라에서 떡갈비가 유명한 곳이 어딘지 아세요? 담양이에요. 네, 담양에 가보면은 거기 다 식당에 있는 분들이 앞에 앉아가지고 도마에서 계속 갈비를 썰고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그냥 우리 생각엔 기계가 얼마나 좋은 게 많아요. 그걸 다지면 될 텐데 그러면 식감이 간고기 맛이 나니까요. 그렇게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지금 여러분한테 보여드린 이 갈비살을 지금 마블링이 되게 좋네요. 이런 애들을 구워요. 근데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이렇게 다진 고기는 완벽하게 익히셔야 돼요. 소고기는 뭐 살짝 안 익어도 육회도 먹는데 어때? 라고 생각하고 덜 익혀서 드시면 크게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안까지 완벽하게 익혀주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겉에 표면만 팬에서 익히고 오븐에서 익히셔도 괜찮아요. 한 200도 오븐에서 한 7분 정도만 익히시면 안까지 완벽하게 익거든요. 겉에 표면만 모양만 팬에서 잡아주시고 오븐을 이용하셔도 괜찮고요. 그냥 많이 안 할 때는 후라이팬에서 뚜껑을 덮어가지고 안까지 완전하게 익힌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표면이 매끈해질 건데 자 이렇게 갈비 다진 것, 그 다음에 요거는 돼지고기 다진 거예요. 핏물이 누린내가 날 수 있으니까 이거 조금 이렇게 핏물 좀 제거하고 섞어주겠습니다. 연육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넣는 것들이 있어요. 배즙을 넣거나 조미료로는 뭐가 있냐면 설탕이 있습니다. 설탕이 단맛도 주지만 연육제 역할을 해요. 그래서 설탕을 먼저 다른 양념보다 먼저 한 큰술 정도 이렇게 넣어줍니다. 우리 집에 좀 살만해. 그래가지고 배즙이 준비됐어. 그러면 사실 배즙이 들어가면 갈비의 맛이 훨씬 더 부드럽게 되면서 단맛도 좋아요. 그래서 저는 조금 배즙을 준비했어요. 그리고 파마늘 넣고 후춧가루 양념을 살짝 할 겁니다. 그래서 건지가 들어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지금 채 밑에다가 배를 이렇게 갈고 있어요. 건더기가 들어가면 굉장히 지저분하니까 면보로 짜시거나 고운 채에다가 한번 내려주시면 이렇게 보이세요? 이렇게 해서 배즙을 넣어줘요. 연육이 되도록, 그리고 단맛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겠습니다. 그 사이에 양념이 될 만한 파마늘을 다져줄 건데 제가 파는 좀 다져놨고요. 마늘도 좀 곱게. 근데 양념 맛이 너무 강하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고기 맛을 해치는 것 같아서 양념 많이 넣지 않고 최소화해서 넣을 거예요. 양념이 많이 들어가지 않게. 제가 여기다가 마늘 한 톨만 집어넣고 마늘이 한 2배 정도의 파만 곱게 다져서 넣어주겠습니다. 자, 고기 양념할 때 우리가 이거 한 200g 정도 될 건데 간장으로 치면 한 2큰술 정도 들어가야 돼요. 근데 떡갈비는 질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간장은 맛이 나는 부분이니까 한 큰술 조금만 넣어주시고요. 소금으로 나머지는 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간장 맛을 주고 싶다 그러면 고기를 다 익은 다음에 겉에다가 소스를 만들어 가지고 살짝 발라주면서 구워주시면 맛을 더 줄 수 있어요. 자, 이렇게 마늘 2배 정도 파 집어넣어 주시고, 후추, 그 다음에 간장은 제가 너무 질면 안 되니까 한 큰술 정도만 넣어주고, 나머지는 뭘로 간하겠어요? 소금으로 간하세요. 소금은 이렇게 한 2꼬집 정도만 넣을게요. 나머지 간은 양념을 하면서 이제 쓰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볶아서 식혀놨던 얘도
집어넣어 줄 거예요. 그리고 저 고기의 뼈대가 2개밖에 없으니까 저는 뭘 준비했냐면 여기 떡볶이 떡 같은 거 있죠? 이걸 조금 준비했어요. 얘를 쓸 건데 너무 딱딱하면 살짝 물에다가 데쳐서 쓰시고, 그리고 그냥 쓰지 말고 살짝 유장을 만들어서 쓰시면 좋은데, 유장은 참기름 넣고 참기름이 3, 자 간장이 1, 이렇게. 네, 유장이에요. 기름장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섞어주세요. 간장은 물이고 기름은 참기름이니까 안 섞이잖아요. 이렇게 요게 이제 유장이 되는 겁니다. 얘를 살짝 발라놔 주시면 밑간도 되고 떡에, 그 다음에 이제 잘 달라붙지 않는 이렇게 밑간을 좀 해놓는 거,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쓰도록 할 거고요. 여기 지금 보시면 다 양념 들어갔죠? 여기다가 얘를 다 집어넣어요. 그래서 섞어줘요. 간이 골고루 배고 재료가 잘 섞이게. 주재료는 갈비고, 그죠? 갈비살이 제일 많고요. 그 다음에 한 20% 정도 돼지고기, 또 한 10에서 20% 정도의 부재료, 이 정도를 넣어주시면 이게 이제 떡갈비의 베이스가 돼요. 마치 갈비를 뜯어 먹는 것 같을 때 느낌처럼.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찹쌀가루를 한 2큰술 정도 될까요? 그럼 넣으면서 또 넣을게요. 그래서 아까 제가 집어넣은 간장이나 이런 것이 질어졌을 때 요 가루가 들어가서 조금 반죽이 질어지지 않게 이렇게 치대주세요. 한 덩이가 돼. 여기서 이제 맛있는 냄새가 막, 이렇게 구워지면 정말 맛있겠다. 이렇게. 요 정도. 보이실까요? 네.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놔두시고 좀 숙성을 시켜주시고, 여기 이렇게 잘 익었어요. 꼭 갈비탕 같죠? 이렇게 핏물이 올라와서 이렇게 막 초록 색깔 막 나와 있어요. 얘를 이 근막을 이렇게 끊어내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갈비 먹을 때 이거 쫀득쫀득한 거 좋아하는 사람들은 먹을 수 있는 애죠, 그죠? 이렇게. 그래서 뼈를 완벽하게 이렇게 깨끗하게 익힌 다음에 물로 깨끗하게 씻어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여기다가 갈비를 묻혀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아까 그 상태에서 그냥 하면 구울 때 이렇게 지저분한 것들이 음식에 묻겠죠. 그래서 요거는 정리하시고 이렇게 깨끗하게 닦아놓은 뼈를 이용하시는 거예요. 이제 떡갈비를 만들어 볼까요? 뼈대는 저는 떡하고 요 2가지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밀가루를 바르셔도 되고 뭔가 가루를 조금 묻혀주셔야 얘가 붙을 수 있어요. 말하자면 요 뼈를 그냥 여기다 고기를 붙이면 고기가 여기 안 붙어 있어요. 그래서 찹쌀가루 아니어도 돼요. 저는 지금 찹쌀가루가 남아있어서 쓰는 거, 밀가루 이런 거 발라주시면 돼요. 이렇게 발라주세요. 얘는 우리가 전 같은 거 붙일 때 떨어지지 않게 가루 붙이는 거하고 똑같아요. 떡도 아까 제가 밑간했지만 이렇게 살짝 가루를 묻혀 놓으세요. 이렇게 해서 이제 갈비를 여기다가 붙여준 거예요. 너무 두껍게 하시면 안 익어요. 익는데 힘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내가 뼈대의 사이즈에 따라서 이거는 사이즈가 정해지겠죠? 정해진 게 아니에요. 이렇게 반대기를 지어주세요. 그래서 이때는 지금 뼈를 여기다가 앉혀주고 이렇게 붙여주는 거예요. 두툼하게 하고 싶다, 그렇게 하시면 잘 안 익거든요. 너무 두툼하지 않게. 그 다음에 고기가 익으면 어때요? 네, 고기가 익으면 좀 수축이 돼요. 사이즈가 작아져요. 네, 그런 거. 그리고 좀 두툼해져요. 그러니까 처음 붙일 때보다 조금 더 두꺼워진다라고 한번 생각하시고, 팬에서 익히실 때 이렇게 지금 한 1cm 내외의 두께로 보이실까요? 이렇게. 네, 이렇게 지금 만들어 놨다가 팬에다 지지시면 돼요. 이렇게. 그다음에 이제 겉도 좀 쫄깃하기를 원한다. 그럼 좀 이렇게 접시에 달라붙을 것 같다. 조금 가루 발라주셔도 괜찮아요.
자, 하나 더. 하니까 어때요? 이 뼈 2개 살 가지고 했는데 이거 2개 갖고 어림도 없겠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새송이 버섯이나 이런 떡볶이 떡 같은 걸 가지고 얘를 만드는 거예요. 안에 뼈다귀처럼. 근데 이제 떡 같은 경우는 같이 먹으면 어울려 맛도 좋으니까 떡을 많이 쓰는 편이죠. 쫀득쫀득하기도 하고 깨지지 않게. 사실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는 아주 곱게 다지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깨질 수 있어요, 충분히. 네. 모양을 예쁘게, 모양이 우선이다 그러면 더 곱게 다지셔야 돼요. 갈비살을 더. 그래서 이거 이제 아이들이나 또는 노인들, 치아가 약한 노인들이 갈비를 드시게 할 때는 참 좋은 메뉴가 되겠죠. 이렇게 좀 많이 이렇게 치대서 공기도 좀 빼주고 하셔야 구울 때 얘가 쩍 갈라지지가 않아요. 조금 불안하네요. 맛은 있겠는데 갈라질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손가락 모양의 이 떡에도 제가 떡이 너무 딱딱할 때는 한번 살짝 끓여가지고 부드럽게 만들어서 얘를 이렇게 붙여주는 거예요. 근데 드시기는 얘도 아주 좋아요. 그리고 이제 장식을 할 때는 또 어떻게도 하냐면은 은행을 구워서 반 쪼개서 붙여주기도 해요. 여기다가 나중에 이제 잣가루를 얹어줄 거지, 우리는 이렇게 동글동글 이렇게. 근데 주의할 거는 가운데다가 반드시 가루를 묻혀주셔야 된다. 그래야 떡하고 고기가 떨어지지 않고 뼈처럼 딱 붙어 있어요. 이렇게. 자, 이제 구우러 갈게요. 기름이 없으면 너무 색이 나요. 그래서 기름을 좀 둘러주시는 거예요. 석쇠에 구워도 되는데 석쇠에 처음부터 굽기 힘들어요. 잘 깨져서. 그래서 이거는 떡갈비 같은 경우에는요, 팬에다가 먼저 구우시라고 해요. 겉에가 좀 단단하게 된 뒤에 불맛을 내기 위해서 마지막 익히는 거, 제가 오븐에서 익히듯이 그때 석쇠를 이용하시는 것이 훨씬 더 현명한 방법이에요. 이렇게 하신 다음에 우선 뼈에 붙어 있는 애를 불을 약간 줄일게요. 네. 뼈에 붙어 있는 애를 그러니까 내면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겉을 모양을 잡아줘야죠. 이렇게. 지글지글 살짝 제가 눌러주고 있어요. 단단해지게. 마음 같으면 이제 막 얘를 다 넣고 싶어요. 네, 그러면 모양이 깨지면 안 되니까 몇 개만 같이. 자, 이렇게 좀 지글지글 겉표면이 익었다 싶으시면 다시 뒤집어서 반대로 익혀줘요. 이게 좀 단단해졌죠? 네.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 팬에서는 이렇게 겉에가 갈비살처럼 좀 단단해지도록 이렇게 모양을 잡아주는 거예요. 이렇게. 얘도 마찬가지로 굴리면서 형태를 잡아주는 거예요. 이 형태를 잡아줄 때는 이렇게 좀 높은 온도로 형태를 잡아주시고, 형태가 잡아지면 사실은 이런 거 할 때는 뚜껑을 살짝 닫아서 안까지 익혀주시는 거예요. 오븐에서 익히거나. 자, 이렇게 했으면 옆면도 이렇게 세워서 잡아주세요. 이렇게. 앞뒷면이 잡아졌으면 옆면도 이렇게 잡아서 깨지지 않게 형태를 잡아주시고, 또 여기도 이렇게 세워서 잡아주세요. 아까 제가 고기를 부칠 때 너무 두껍게 부치면 안 된다라고 했던 부분이 속에까지 팬에서 익힐 때는 좀 어려움이 있어요. 오븐을 사용하신다면 조금 더 두껍게 고기를 부치셔도 괜찮아요. 후라이팬을 이용하신다면 아까 제가 한 정도 사이즈가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굴려서 익혀주시면 돼요. 육즙이 막 나오고 있어요, 양쪽에서. 얘네가. 그러면 불을 조금만 더 줄이셔서, 만약에 뚜껑이 있는 팬이라고 하면 뚜껑을 살짝 덮어서
네, 굽고 마지막에 이제 수분을 날려주시는 형태로 구워주시면 돼요. 이거 말고 여기다 좀 더 소스를 하고 싶다 그러면 이제 요 기름, 고기 기름 나온 데다가 간장하고 꿀, 단맛 나는 거 하고 물 한 숟가락 정도 넣어서 자글자글 끓이면 이렇게 발라주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좀 더 간장 맛이 있는 형태의 떡갈비로 윤기나게 할 수 있어요. 네, 이거 자꾸 뒤집다 보면 깨질 수 있어서 아까 말한 것처럼 겉의 형태만 잡아주면 오븐에서 끝까지 익혀주는 것이 모양을 잡기에는 아주 좋으니까 이렇게 부어주시면 됩니다. 이제 접시에 좀 더 익혀가지고 담아주시면 돼요. 잠깐 얘가 좀 더 익도록 제가 놔두고 잣가루를 만들어서 고명을 만들어 볼게요. 잣가루 내는 방법은 우리가 한식원에서도 설명을 드렸는데 고슬고슬하게 잣가루를 내야 하니까 키친타올을 좀 쓰시고 이따가 이제 더 많은 잣가루를 낼 건데 우선은 여기다가 이렇게 키친타올을 덮어줘요. 네, 요 안에 키친타올 안에 잣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요 안에 지금 깨끗하게 저희는 손질된 거지만 안에 곶갈이 있어서 곶갈 같은 경우는 곶갈을 이렇게 떼내시고 마른 행주로 한번 문질러 주신 거예요. 이렇게 손질한 다음에 지금 저 밀대로 살짝 밀고 있어요. 그러면 잣이 어떻게 해요? 깨지겠죠, 그죠? 기름도 좀 빠지고. 재밌는 건 잣가루는요 기름이 조금 빠져야 훨씬 더 고소해요. 그래서 이렇게 살짝 문질러 주시고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납작한 잣이 돼버렸죠, 그죠? 네. 그러고 나면 반드시 칼을 이용하셔서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고슬고슬하고 예쁜 잣가루를 쓸 수 있어요. 칼을 좀 이렇게 씻어서 다시 이제 으깨 놓은 잣을 한번 칼로 이렇게 곱게 다져주시면 돼요. 잣가루를 쫙 얹어서 떡갈비를 드시면 일품이죠. 고소한 맛이, 잣의 풍미가 느껴지니까 이렇게 잣가루가 완성이 됐습니다. 이렇게 나왔죠, 그죠? 네. 떡을 만들 때도 쓰고 음식의 고명으로 쓰는 잣가루입니다. 자, 충분히 익혀서 만든 떡갈비를 접시에 이렇게. 제가 지금 이렇게 한식은 짝수로는 잘 안 담죠? 네, 홀수로 담아요. 이렇게 하셔가지고 담고 여기다가 잣가루를 뿌려주실 건데. 네, 이를테면은 이렇게 칼을 이용하셔가지고 일자로 이렇게 뿌려주시면 고소하게 드실 수 있는 떡갈비가 되겠습니다. 완성이에요. 네. 그래서 많이 하실 때는 형태만 잡아주시고 오븐에서 충분히 익혀준다라는 걸 기억하시고요. 네, 같이 곁들여 드시는 거는 이렇게 잣가루를 고명으로 얹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떡갈비 마치겠습니다.